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3년 6월 저 윤창중은 대한민국의 좌파 언론과 좌파 세력에 의해서 난도질 당하고 생매당당했습니다. 이른바 윤창중 워싱턴 사건이었죠. 제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곁에서 지킬 수가 있었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결코 있을 수가 없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3년 동안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은둔과 집거를 하는 동안에 제가 피눈물로 쓴 저의 억울함을 고백한 책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관해서 대한민국 언론과는 정반대로 오로지 정의와 양심에 따라 쓴 윤창중의 실록, 모두 6권의 책을 여러분에게 권유하고자 합니다. 윤창중 칼럼상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 그리고 자발적 구독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양심의 방송,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 삼성 서울병원에서 퇴원을 하시면, God bless you님, 너무나 애쓰시는 윤가세님 응원합니다. 달성군 육아읍 쌍계리 삼성 서울병원에서 퇴원하시면은 내려가서 사시게 될 그 달성군 육아읍 사저에 어제 완전히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조원진의 우리공화당 당원들만 왔다고 그러면 저건 어떤 특정 정당의 지지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공화당 당원은 물론이고 정말 엄청난 숫자의 국민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었다는 보도예요. 그리고 지금 원래 사시던 분의 그 이삿짐이 밖으로 이제 실려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한테 집을 뺏겨가지고 경기도에다가 보관해 놨던, 참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전직 대통령이 권좌에서 쫓겨나가지고 감옥살 쫓겨나서 탄핵을 했고, 그 탄핵도 부족해가지고 45년 구형 때려가지고 30년 징역을 확정해서, 참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 잔인합니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 그 이상의 치욕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4년 9개월의 옥살이를 시키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어요. 정말 이한봉님 제가 소개 안 드렸죠? 감사드리고요. 박경희님 감사드립니다. 이거 말이죠. 이거 정말 인간이라면 용서할 수 있겠어요?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나와가지고 박 대통령 탄핵 때 억울하다. 그러면서 마이크 잡고 떠들고. 그럴 것 같으면, 윤석열을 지지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태극기 집회에 나오지 말았어야 되지. 그게 인간적인 양심이고 도리 아니겠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태극기 집회에 왜 나왔습니까? 태극기 집회 나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박근혜 대통령 억울하다고 떠들었던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이 손석희한테 난도질 당하니까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경쟁적으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하야하라, 탄핵해야 된다, 박정희 대통령의
공까지 치젓까지 그 딸이 다 말아먹었다라고 욕했던 사람들이 태극기 집회가 생기니까 그 앞에 나와가지고 또 완장차고 대장질했던 사람들, 내가 정말 이름 다 까발릴까 정말? 이른바 박근혜 파리, 태극기 파리들,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돌아섰어요. 가장 먼저. 자, 두고 보세요.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고 이러면서 대구 그 박근혜 대통령 사저에서 엄청난 이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네, 완전히 정말 대한민국 건국 이래에 전직 대통령이 얼마나 대중을 동원할 수 있냐, 이른바 대중 동원력이 유사일에 아마 최강으로 아마 발휘될 거예요. 그러면 이자들 말이지 또 박근혜 대통령한테 올 겁니다. 자, 이건 뭐냐, 이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1910년 조선이 일본 사람들한테 나라를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긴 겁니다. 이런 자들이, 이런 근성, 이런 노예 근성, 이런 식민지 근성이 아직도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대한민국의 엘리트란 사람들, 보수, 어쩌고, 검사, 언론사에서 굴러먹은 사람들. 모조리 윤석열로 돌아섰잖아요. 근데 지금 박 대통령 사저에 지금 몰려오는 사람들 그 행색을 봐라 이거야.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이른바 민초 보수들, 서민 보수들, 그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했고, 그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 건국운동했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뼈 빠지게 해서 산업화 시켰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국민들이 반성해야 돼, 반성. 무조건 정권 교체다? 아니, 그 무조건 정권 교체면 김정은도 좋다는 이야기다. 결국은 뭐냐? 지가 한 자리 하겠다는 거야. 지가 한 자리. 그리고 지 새끼들, 지 아들, 자식들, 윤석열 정권 들어오면은 부탁할 때라도 있는 거 아니야? 이 부귀 영화 누리겠다는 이 세력의 부활이야. 내가 볼 때는. 이게 명확하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원래 2월 2일까지 법무부가 병원에 입원하도록 허락을 했다가 작년 12월 31일 0시에 석방이 되니까 그 이후에 언제 태어나느냐가 지금 이 정가의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런데 지금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전에 태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와요. 유영하 변호사가 뭐라고 했냐면 그건 병원에서 결정할 문제다. 병원에서 이걸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걸 3월 9일 날 그 이전에 나오지 않고 3월 9일을 넘기는 문제,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느냐를 정말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박근혜 대통령 건강이 지금 회복 중에 있지만 지금 작년 11월 22일 날 병원에 들어가셨으니까 12월, 1월, 2월 지금 3개월이 됩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을 보면 역시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인 거 아니냐. 그 좋지 않은 건강을 지금 회복하고 있다. 그게 회복이 다 끝난 것이 아니다.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지금 이 대구 달성 육아업 쌍계리 집이 이것저것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냐.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노영민이가 문재인이가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한 것은 순전히 건강 때문이었다. 어느 정도까지 건강이 바닥을 쳤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 아니냐.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뭐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3월 9일을 넘긴다고 하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윤석열을 지지하는 입장, 그 지지 입장을 표명하지 않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인간인가, 어떤 인간형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조롱하고 능멸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이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할 수 없어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3월 9일을 넘기고 병원에서 나오겠다. 그런 꼼수를 쓰는 스타일은 전혀 아닙니다. 네? 만약에 정말 윤석열에 대해서 도저히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입장을 표명할 사람이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윤석열한테 입장을 표명할 그런 성격이 아니다 이거야.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히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3월 9일을 넘길 수밖에 없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의지입니다. 권력의지. 무슨 소리냐? 국민들 앞에서 절대 무너진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당하고 사흘을 참 그야말로 삼성동 집을 고치는데 조국이가 방 빼라고 그 지랄할 때 그 수모를 겪고 나오면서 3월 13일 삼성동 그 사저로 돌아올 때의 박근혜 대통령의 그 모습을 보세요.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하지만은 웃고 있었잖아요. 나 그거 보고 나는 정말 놀랬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게 박근혜구나.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는 모습,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평론가 입장에서 어떤 인물이냐? 박근혜는 독하다. 그 조금도 행색이 초라하거나 무너져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표정이 아니잖아요. 눈에서는 눈망울에서는 그 눈물을 참을 수 없지만 입으로 웃잖아요. 와, 정말 대단한 의지입니다. 이게 뭐냐? 다시 국민들 앞에 나타나는 내 모습이 국민들 앞에서 절대 무너진 모습. 2017년 3월 31일 새벽 3시에 그 감옥에 들어갈 때 그 얼굴을 보세요.
모든 화장을 다 지우겠잖아. 여성으로서는 정말 치욕적인 거야. 화장하지 않은 민낯을 보이게 한 거. 이게 누구냐, 이게 누구냐, 이게. 2017년 3월 30일이면 자신이 임명했던 서울중앙지검장, 자신이 임명했던 검찰총장, 그들에 의해서 구속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완전히 화장 지운 모습을 보세요. 내가 볼 때는 이런 모습을 절대 보이지 않겠다는 거지. 다시 국민들 앞에 나타나는 그 모습이라는 것은 저는 박근혜 살아있네. 이런 국민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왜? 강한 권력의지죠. 내가 반드시 살아있다. 살아서 내가 탄핵은 억울하고 탄핵의 진실규명, 그리고 명예회복,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삼성병원에서 모든 건강을 다 치료하고 거의 99.9% 과거 박근혜의 모습을 보여주자고 하는 그 집념, 나는 그렇게 봐요. 그 집념은 어디서 나오냐? 정말 차돌 같은 권력 의지에서 나온다. 네? 여러분, 늑대의 무서움이 뭐냐면, 늑대는요, 아기 늑대도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아기 늑대까지도 절대 눈을 바닥에 깔지 않습니다. 늑대는 병이 들어서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늙은 늑대도 절대 눈물을 흘리거나 그 눈을, 시선을 땅바닥에 깔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 무서운 권력 의지가 다시 나는 작동할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예. 정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말한 것처럼 두견새가 울지 않을 경우, 울지 않는다면 울 때까지 기다리자. 그러기 위한 첫 행보가 바로 병원에서 나오는 거라. 이게. 근데 병원에서 나오시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박근혜 왜 저래? 왜 이렇게 늙었어? 왜 이렇게 병색이 만연해? 이런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알아요. DH 성님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죠. 이거야말로 나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거야말로 정말 잘한 선택이다 봐요. 4.15 총선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수박 보수들의 그 편지 공작, 당신이 황교안이가 밉지만 그래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황교안이가 유승민과 손을 잡았지만 거대 야당, 당시 자유한국당 지지를 선언해야 한다는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 거. 이건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치욕의 패착이라고 지금도 나는 아쉬워한다고 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으로서 그 당시에 4.15 총선 전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황교안과 유승민이가 합작해서 만든 그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도록 편지지라고 가서 꼬들긴 그 인간들은 정말 천벌을 맞았어요. 정말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못할 짓을 맞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냐? 완전히 폭망한 거 아니야.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윤석열을 지지한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윤석열을 찍자고 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른바 4.15 총선 전에 정치적 메시지, 그 편지 메시지를 내놓은 것 이상으로 엄청난 악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그건 완전히 자살이다. 자폭이다 이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해온 그 수많은 국민들, 지금 대구 육아업 쌍계리 그 전원주택으로 몰려들고 있는 그 국민에 대한 이건 배신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그런 바보스러운 패착을 할 거냐. 어림없는 소리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을 공격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건 정말 너무도 웃기는 이야기지.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윤석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물이 된 거예요. 급 자체가 다른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검찰총장 하다가 지금 대통령 후보 나온 그 올챙이를 박근혜 대통령이 공격을 한다? 이건 정말로 좋지 않은 선택이고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 번째, 침묵하는 방법인데 이 침묵하는 방법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왜 그러느냐? 왜 최선의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재기를 하려면 정치 세력화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야. 피할 수 없는 숙명이야. 박근혜 대통령이 혼자 마이크 들고 돌아다니면서 탄핵이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대한 세력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모은 데 있어서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은 철저하게 생매당 당하고 난도질 당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정치 지도자가 되려면 정치적 박해나 탄압을 받아야 돼. 정치 지도자는 정치적 시련과 탄압을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길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당했던 모든 수모와 시련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새로운 부활을 준비해온 기간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한 정치적 재기를 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언제냐? 그 타이밍이 멀지 않았다.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는 너무 성급하다. 누가 봐도. 그렇다면 2024년 총선 때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의 재기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다. 그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되는 데 있어서 최대의 장애 세력은 어디냐? 바로 그게 윤석열이가 될 것이고 국민의 힘이 될 것이고 예컨대 이준석이가 물러나지 않는다면 이준석 세력, 그런 탄핵 세력이 될 거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세력들을 위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막말로 도와줘야 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첫째,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이 옳은 선택이라 볼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이 재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해온 세력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치적 기반으로 삼을 수 있는 태극기 세력을 비롯한 광의의 정통 보수 우파 집도끼들, 그리고 두 번째 보수 우파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
그래서 이번에 대구 경북에 내려가신 것은 정말 절묘한 한수인 거예요. 자, 이걸 바탕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준비를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오게 되느냐. 자, 어제 그저께 제가 조마이 뉴스에서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상입니다. 과연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이른바 선거는 축제냐, 이른바 그동안에 정치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경쟁하고 뭐 이랬던 것이 완전히 새로운 화합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멘텀이 될 거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정치적 혼란, 카오스, 정치적 혼란과 갈등으로 나는 갈 걸로 봐요. 자, 여러분,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보수들이 인정할 수 있겠어요? 부정선거니 뭘 다 떠나서 이재명, 김혜경, 그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이른바 밑바닥 하류 인생인 그 이재명을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있겠냐, 이게.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겠냐, 이거야. 대한민국 정통 보수 우파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이재명이 예컨대 윤석열하고 표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가지고 예컨대 1,500만 표 차로 이겼다. 그럴 일은 없지만 여러분, 이재명을 인정할 수 있겠냐, 이게. 이건 상식인 거예요, 이건. 정권 유지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전과 사범의 그 엄청난 거. 이재명 부부 내외가 살아온 그 인생 자체가 이번에 할 수 없이 국민들이, 좌파들이 이재명을 찍어서 이재명을 대통령 만든다 하더라도 이재명은 이미 가장 불행한 대통령의 그 입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장담합니다. 이재명은 어림없는 소리야. 박근혜 대통령보다 5배, 10배, 1000배 더 불행한 대통령이 될 거예요. 악담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정도로 시련에 빠질 수도 있어요. 청와대에서 야밤에 도망갈 수도 있어. 도망갈 수도. 우리 봤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그 막강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사실은 쫓겨나는 걸 봤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을 통해서 이른바 인간적 정치적 비극을 다 경험했어요. 이재명은 지금 절대 행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자,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됐다. 윤석열이가. 여러분, 그 윤석열의 어마어마한 흠집과 김건희의 그 흠집, 그 장모의 흠집, 이것이 그냥 땅에 묻혀버린다? 어림없는 소리예요. 저자들이 그냥 넘어간다? 깨끗하게 승복한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탄핵하고 감옥 보내고 감옥에서 4년 9개월 동안 지역살이 해가지고 완전 장기 입원자로 만들어 놓은 저 악랄한 좌파들이 윤석열이를 그대로 둔다? 취임하자마자 취임하면 우리가 뭐 선거에 승복하자? 어림없는 소리예요. 정권 자체를 세우지 못할 겁니다. 정권 자체를. 네?
지금 국민의힘과 이 윤석열 지지 세력을 보세요. 이건 정말 탄핵 배신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이가 대통령 돼야만 지가 한 자리 할 수 있다는 이 탐욕스러운 인간들. 영혼이 없는 인간들. 문제의식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인간들. 한마디로 국민의힘은 경제 공동체잖아요.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바로 며칠 안 돼가지고 저자들이 뭘 터뜨리면 한 방에 물러날까, 한 방에 깨질 거예요. 정권 자체를 세우지 못하고 나는 그냥 주저앉는다고 봐요. 이것은 객관적인 이야기예요. 객관적인 이야기. 제가 윤석열, 이재명에 대해서 없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악담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질 날이 지금 이제 16일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상황이 올 때에 나라는 종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머지않아서 박근혜 대통령을 국민들이 민심이라는 이름으로 불러들이는 당신이 나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게 된다는 거지. 뒤에 지성님, 예예, 또 안철수 타령 하지 마세요. 네네. 제가 다 말씀드릴 테니까 가만히 계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봄이 오고 있습니다. 봄이 오고 있어요. 날씨가 이렇게 춥고 지금 보니까 서울 날씨가 영하 7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봄날은 이미 오고 있다. 이미 왔다. 박근혜 봄날 왔다. 라고 40년 정치를 지켜본 윤창중이가 여러분에게 아주 과감하게 말씀을 저는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여러분. 자,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안철수의 노련한 철수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는 감정을 빼고 봐야 된다. 안철수가 일주일 전에 이른바 국민 경선 방식, 여론조사 방식으로 윤석열한테 단일화를 하자고 제안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딱 한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윤창중이가 이것은 윤석열과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마이웨이 할 것이다. 완주할 것이다. 그게 그대로 맞아 떨어졌죠. 그대로. 여러분, 어제 그저께 토요일 날 윤창중의 조마이뉴스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죠. 안철수가 완주할 거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확정적인 증거가 있다. 그게 뭐냐? 부인 김미경 교수가 이 기저질환이 있어가지고 폐가 나빠서 이 코로나에 이제 확진됐는데 6일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서 그냥 집에 은둔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그 환자
그 봉사활동, 의료활동을 하겠다. 이것 보면은 절대 안철수가 윤석열한테 단일화 이 뭡니까? 이 후보 자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로 적중한 거예요. 김미경이가 퇴원을 하자마자 바로 남편하고 선거운동에 들어간 거. 이거 하나만 봐도 절대 안철수는 중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두고 봐라. 그대로 적중하는 겁니다. 만약에 토요일날 제가 말씀드린 게 안철수는 어쩌고 했다면은 제가 여러분들 앞에 얼굴 내밀지 못하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이른바 보수 우파 유튜브대 99.1%는 무슨 얘기를 해왔냐면 안철수가 윤석열한테 백기투항할 거라고 그랬어요. 어림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야. 이걸 아는 게 뭐냐? 바로 윤칼세 TV를 보면 그런 실력이 느는 거야. 한마디로 이번에 안철수가 후보 단일화를 윤석열한테 제안하는데 윤석열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제안이야. 일단 제안 자체가요. 자, 여러분, 윤석열과 안철수의 지지율이 다자 여론조사,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이, 조원진이, 김경재 모조리 다 집어넣고서 여론조사를 했을 경우에 그래요. 4대1, 5대1을 합시다. 그런데 누구로 후보를 단일화하면 좋겠냐? 이럴 때 지금 이 순간에도 안철수가 윤석열보다 후보 단일화 그 선호 여론조사에서 더 많이 나온다 이거야. 이걸 역지사지를 국민의힘에서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근데 이걸 역지사지를 못하고 무조건 백기투항하라고 하는 것은 그건 윤석열과 이준석이가 어떤 인간인가를 보여주는 거야. 바꿔 말하면 너 같으면은 하겠냐? 아니,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지지율이 안 나와. 안 나오는데도 윤석열한테 그런 여론 뭡니까? 후보 단일화 하자고 한다면 그건 도둑놈이지. 근데 안철수한테 내가 안철수를 이렇게 띄워줄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10년 전에 나는 안철수한테 당신이야말로 결코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인물이라고 내가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안철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이거야. 지금 10% 안팎으로 지지율이 나오는데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가 이기는 거야, 지가. 그러면 안철수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이준석이나 윤석열 말대로 백기투항할 수 있겠냐 이거.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나는 그래서 윤석열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 웃기지도 않는 일들이 벌어질 걸 봐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할 수 없는 거. 이른바 지잘난 맛에 살아온 인간들, 검사, 또 무슨 하버드 대학 나오고 무슨 과학고 나온 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게 바로 이건 거야.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대한민국 5,300만 명을 다스린다는 얘기야. 어떻게 국가 운영을 한다는 얘기야.
지금 안철수가 어제 후보 단일화를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정말 노련한 겁니다. 안철수가 정말 이렇게 성장했구나.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하잖아. 작년 4월 7일 오세훈 안철수 그 방식으로 하자. 그리고 작년 11월 5일 윤석열 후보로 뽑을 때의 그 방식대로 하자. 그대로 하자는 거야. 그대로 하자. 그런데 일주일 동안 윤석열이가 아무 얘기도 없었어. 환영하지만 아쉽다. 안 하겠다는 이야기지. 그런 상태에서 완전히 이준석이가 안철수를 완전히 동네 강아지 다루듯 했어. 네가 백기투항하고 오면 객값 치러주겠다. 조금 후에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이걸 국민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가 윤석열 쪽에서 대답이 없기 때문에 안철수가 어제 뭐라고 했느냐. 이제부터 제 갈 길을 가겠다. 저의 단일화 제안으로 혼란을 느낀 국민께 사과드립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본선거 3주의 기간 중 일주일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 단일화가 성사되지 못한 책임은 제1야당과 윤석열 후보에게 있다. 지금 윤석열을 지지해가지고 무조건 안철수가 윤석열한테 후보를 포기하고 백기투항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빼면은 지금 안철수한테 욕하는 사람 없어요. 놀라운 이건 정치 테크닉입니다. 아주 노숙한 거예요. 왜 그러냐? 명분을 잡았거든. 명분을. 너희들이 해오던 방식 그대로 하자. 그리고 일주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일주일을 기다리는데 안철수한테 경기도 지사 자리 줄 테니까 백기투항하라는 거 아니야.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이준석 너희들 같으면 명색이 대통령 후보 하겠다고 10년을 갈고 닦은 사람한테 경기도지사 줄 테니까 나와라. 종로 재보궐선거 공천 줄 테니까 나와라. 이런 소리 하게 되면은 대통령 후보 포기하겠냐. 김동연도 포기 안 해. 김동연도. 이런 인간적 모멸감을 준다 얘가. 인간적 모멸감을. 이런 인간적 모멸감을 윤석열이하고 이준석이가 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왜 안철수 욕만 하냐 이가. 왜 안철수 욕만. 좋아. 윤석열이가 대통령 돼야만 정권 교체될 수 있다? 자, 그거 인정하자 이게. 인정하는 그 수박 보수의 입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자, 경기도지사 줄 테니까 포기하라. 이거 대한민국 신문에 다 나왔잖아. 이걸 안철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지금 윤석열은 입 다물고 있고 이준석이는 완전히 지금 이른바 인간적 모멸감, 치욕감, 모멸감이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걸 퍼붓는 그런 상황에서 지지율을 보면은 물론 5대1, 4대1로 게임이 안 돼. 그런데 후보, 야당 후보 지지율 선호도에서는 여전히 지지율이 나오고 있잖아. 이걸 어떻게 안철수 욕만 할 수가 없는 거야. 안철수 욕만. 물에 빠져있는 윤석열을 구하기 위해서 안철수 네가 물에 속에 들어가서
윤석열을 꺼내오라는 이야기야. 네가 죽더라도 꺼내오라. 이거 보세요. 동아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동아일보가 무슨 안철수 좋으라고 여론조사했겠어요? 단일화될 경우 가상 대결에서 윤석열로 단일화할 때 윤석열이가 이재명을 이겨요. 그런데 윤석열이가 47%, 이재명이가 35.4%, 11.6% 차이로 이겨요. 그런데 안철수로 단일화할 경우에 안철수가 47.6%고 이재명이가 얼마쯤 되는 줄 아세요? 28.7%인 거야. 무려 20%를 이겨. 20%. 안철수의 딜레마야. 안철수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봐봐요, 이게 지금. 안철수로 단일화 때에 47.6 대 28.7이야. 19.9% 차이로 이긴 거야. 이건 선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보수 우파가. 자, 윤석열을 찍어야 정권 교체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수박 보수들한테 내가 물어볼게. 자, 그렇다면 안철수로 후보 단일화하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야. 정권 교체는 100% 되는 거 아니야. 첫째. 두 번째. 수박 보수들이 입만 열면 보수 대한민국 큰일 났다. 이러면 망한다. 이러면 공산화 된다. 이재명이 정권 잡으면 공산화 된다 그랬잖아요. 공산화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안철수는 지금 완전히 우편향 돼가지고 이른바 극우가 돼가 극우. 그러면 자, 말 잘했어. 윤석열을 찍지 않으면 이재명이가 대통령 돼가지고 공산화 된다. 자, 안철수가 그 해답을 얘기해 줬어. 나의 정치적 모델은 박정희다. 나의 모든 정책은 박정희가 뿌리다. 내가 대통령 되면 박정희 대통령의 기술, 과학 강국을 만들어가지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겠다. 그러면 뭐야? 그러면 누구냐 이거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 여론조사만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하게 되면 지금 안철수를 찍는 것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그게 증거가 나오잖아. 증거가. 그러니까 안철수가 일주일 기다린 거예요. 일주일 기다렸는데 도대체 무슨 경기도지사를 왜 나오라는 거야. 경기도지사를. 서울시장도 아니고 경기도지사를 나오라는 거야. 왜 경기도지사에게 나오겠어? 이준석이가 서울시장에 나가겠다고 입이 침발라 놓은 거야 이미. 아니면은 오세훈이 건드릴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뭐야? 완전히 이건 뭐 안철수는 뭐야 이건? 안철수가 미쳤냐고 지금. 서울시장도 못 나오고 경기도지사로 나가라? 경기도에 사람이 없으니? 된다는 보장은 또 어디 있냐고. 이게 뭐냐? 이렇게 보는 게 감정을 빼고 보는 거예요. 감정을 빼고. 이른바 윤카세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여론을 주도하는 5% 미만이십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감정을 빼고 봤을 때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과연 하나라도 틀린 게 있냐 이거예요. 네?
과연 하나나 틀린 게 있냐 이거 이게. 절대 안철수는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 첫째, 부인 김미경의 완강한 그 투지. 두 번째, 안철수 캠프가 용납을 안 하는 거야. 캠프가.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을 지지하자라고 자신들의 그 지지층한테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안철수가 10년 동안 정치를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나갔어.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른바 삼별추야, 삼별추. 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겠냐고, 이 사람들을.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안철수가 이제 이대로 단일화를 안 하고 갈 거냐? 그건 아니, 천만의 말씀. 자, 지금 16일이 남았어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 또 단일화 싸움이 또 벌어집니다. 일주일 동안. 지금 안철수가 이 후보 단일화 카드를 버린 이유는 뭐냐? 일주일 동안 완주해가지고 전력 투구해가지고 지지율을 15%대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주일 동안 안철수가 피해를 봤다고 보는 거지. 후보 단일화를 하자고 하니까 오히려 역풍을 불어가지고 다자대결에서 윤석열로 쏠리는 현상이 왔다 이거야. 윤석열로. 네? 윤석열로. 그리고 그동안에 자기 부인하고 이른바 상을 당해가지고 그 대통령 유세버스, 대선 유세버스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안철수 입장에서는 3, 4일을 그냥 허송세월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또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앞으로 16일 동안이라는 건 엄청나게 긴 세월입니다. 이 16일 동안, 네? 이 16일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른바 안철수가 전력 투구해가지고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오게 되면 거기에서 안철수가 기사회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안철수가 노리고 있는 거다. 이걸.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안철수가 전력 투구할 거라고. 그래가지고 윤석열한테 또다시 단일화를 요구할 거예요. 잘 봐야 돼. 에? 그래서 만약에 안철수 지지율이 15%대에 오른다면 안철수는 거기서 윤석열한테 또 한 번 단일화하자고 할 거예요. 왜? 역전승할 수 있다는 그런 유혹 때문에 안철수로서는 또 한 번 배팅을 할 거야. 틀림없이 배팅합니다. 그 지지율이 떨어진다. 회복하지 못한다. 이럴 경우에 안철수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엄청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지지율이 15%인 상태에서 윤석열하고 게임을 해서 만약에 안철수가 후보 자리를 뺏겠다 이게. 그러면 명분이라도 있어. 근데 안철수 지지율이 낮아가지고 낮은 상태에서 윤석열하고 단일화를 해서 백기투항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여론조사를 해서 진다면 안철수는 그걸로 정계 은퇴하는 거야. 정치적 자살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철수 지지율이 떨어지면 안철수는 절대 안 하지. 그대로 가는 거죠. 네? 자, 저기 말이죠. 지금 배터리 좀 봐주세요. 네네.
네, 지금 배터리를 체크하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뭐냐? 앞으로 남은 16일 동안에 일주일 동안 내지 열흘 동안에 엄청난 삽바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단일화가 끝난 것은 절대 아니다. 선거 3일 전에만 단일화 해도 오히려 선거 3일 전에 단일화하는 것이 그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예.